위원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의원님. 방금 다녀오셨죠? 네네. 네네. 그 시민들과 인사 나누셨습니까? 네네. 네, 그렇군요. 시민들 많이 계시던가요? 아직 이제 네. 그 앞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좀 모시고 계십니다. 네네. 중이군요. 네.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 오늘 뭐 밤 여기서 새셨고 그리고 지난 과거에 살아오셨던 이력을 보면 사실상 민주화 운동 평생 하셨고 그리고 또 인생에서 이렇게 두 번째 계엄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는데 네. 다시 또 이렇게 계엄 앞에 맞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그 계엄령을 직접 경험했고요. 대학교 80년 5월에. 네, 80년 5월에는 85년도에는 그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들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서 또 미문화운 투쟁을 했었잖아요. 네. 이 계엄령에 대한 그런 공포와 또 이렇게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네. 어떤 무섭기도 하고 또 당연히 우리가 온몸을 바쳐서 싸워야 될 네. 그런 괴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아직 우리 그 젊은 청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5.18이나 계엄에 대해서는 그냥 역사책으로 그리고 무슨 사회 교과서에서나 알고 지나가는 정도지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그 계엄군이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장악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여기 서서 이런 방송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윤상현 의원은 여전히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내란이 아니고 그리고 헌법에서 따져봐야 된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엄령이 떨어지는 그날, 그 순간 이 텔레비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만 그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저만 국회 본관을 향해서 달렸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계엄령에 대한 공포도 놀랐지만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나만 경험하지 않았구나. 네. 20대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80년을 모르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입된 경찰이라든가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네. 80년의 그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들 간접적으로 학습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심지어는 윤석열 또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 예. 극소수 이 계엄 내란 가담자들 외에는 다 그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으로 네. 이 국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 아마 의식에 내면화되어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행안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그래도 며칠 되긴 했습니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둘 다 구속됐습니다. 네네. 네, 그만큼 내란의 중요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지호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나도 6번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네. 들었다 이런 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곽중근 특전사령관하고도 이제 똑같은 이제 일치하는 증언인데요. 사실 그동안 조지호 총장을 자주 많이 통화하시고 소통하고 이랬던 분 아닙니까? 네네. 계엄과 관련해서 그분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청장에 굉장히 크게 의존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네, 윤석열은 이 쿠데타를 기도하면서 네. 김용현 외에 여인영이나 이 여인영에 버금가는 최소한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3시간 전에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서울청장까지를 불러서 그렇습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까지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내란 가담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든가 네. 경찰의 무전 통신 기록들을 다 분석해 보면 네.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 조지호라는 사람이 네. 이럴까 저럴까. 네. 첫째는 계엄령이 내렸을 때 네. 계엄령에 포함되어 있는 계엄령만으로는 국회를 네. 봉쇄할 만한 그런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네. 특히 국회가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상에서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네. 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경찰청장으로서는 계엄령만으로 국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지 못했던 네. 거 네.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포고령을 가지고 이 윤석열이 강제를 해서 예. 23시 예. 그 37분인가요? 이때 예. 이제 전면적으로 완전 봉쇄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이 포고령만으로는 조지호가 제대로 네. 이 강제되지 않으니까 6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로서는 그야말로 이 계엄령 성패에 어떤 이 성패 관건이었던 네. 이 국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고 예. 거기에 그 조지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네. 조지호도 예. 80년 5월에 대한 경찰로서의 트라우마가 예. 학습돼 있었던 거. 아. 그래서 정말 한강 소설이 아니라 네. 5.18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이 정말 이번 계엄령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이 학습돼 있는 네. 것이 이번 계엄령의 가장 그 공로자는 국민이지만 네. 그 국민이 오늘날의 국민뿐만이 아니라 45년 전에 네. 광주의 시민들 예. 그리고 돌아가셨던 예. 많은 분들의 희생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 계엄령을 막아내는데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예. 않았을까. 그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무려 버스가 21대 지금 의원님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예, 옛날 생각하시니까 다시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데 지난 토요일만 하더라도 울지 마세요, 의원님. 우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갑자기 찡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역사 앞에 가슴이 찡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역사 앞에 찡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괴물이죠. 그렇죠. 괴물이죠. 그 사람들이 괴물이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24년도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감히 예. 이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던 그런 무모함도 정말 개탄스럽지만 예. 세상에 선관위와 국회를 이렇게 무자비하니 예. 공권력과 예. 이 군사를 통용해 가지고 예. 장악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망상을 했던 거 예. 정말 참담하죠.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예. 네. 그 의원님 그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광주에서 버스가 21대가 출발을 했는데 그 플랜카드를 붙이기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 현수막을 붙이고 광주에서 21대가 올라왔다고 하고, 그날 12월 3일 밤에 저도 이제 국회에 그 월담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그 시민들 인터뷰를 할 때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지금 김포에서 무슨 정신으로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손이 벌벌벌벌 떨린다. 청주에서 달려온 우리 이광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1시간 10분 만에 여기까지 달려왔다잖아요. 1시간 10분 만에요? 네. 와, 과속.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여기까지 사고 없이 온 것이 너무 신기하다 할 정도였고요. 네. 저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자취방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예.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 네. 제가 맨 처음에 예. 이 계엄령이 선포된 국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예. 카메라를 켜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그 정문을 통과하는 시간이 45분. 10시 45분. 네, 10시 45분. 포고령이 11시에 그리고 국회가 정문이 봉쇄된 게 47분이었거든요. 2분 사이에 의원님 네. 슬라이딩으로 들어오신 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땀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예. 못 가졌어요. 그리고 본관까지 달렸는데 이 본관이 완전히 예. 막혀 있었고 완전 봉쇄가 돼 있었어요. 아니 그 잠겨 있었고 잠겨 있었고 네. 본관에 그 전등이 예. 소등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때 제가 문을 처음으로 두드렸어요.
그러면은 의원님 여기 그 본청 그 정문 문 두드리고 네. 그러면 그 방호원들한테 문 열어달라고 해서 그렇죠.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때 방호원들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몰랐죠. 무슨 일인지. 예. 네. 굉장히 안에서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었는데 아니 국회 행안위원장이 왜 갑자기 오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나? 빨리 문을 좀 열어라. 예, 지금 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예. 사무총장이나 네. 이쪽에 연락을 계속 네, 했었죠. 그랬군요. 우리 유성군 의원도 도착하시고 예. 또 뭐 제가 아는 언론인들도 막 달려오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계엄군도 못 보고 경찰도 제대로 못 보는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바로 직행하셨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을 각 상임위별로 예. 신속히 아마 뭐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정말 끔찍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패했기 망정이지 성공했더라면 지금 저 뭐 무슨 통치행위 운운하는 저런 내용들이 가당키나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들을 다 정치인들을 언론인들을 그 본인에게 반대하는 제 세력들을 심지어 현직 판사까지 잡아 가두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통치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논리는 이 헌법과 개헌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은 통치행위로 볼 수 없는 위법한 이 반란 내지는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요. 두 번째 날 저희들이 행안위를 가장 먼저 소집했을 때 네. 아침에 이 윤석열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에다 경고하려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실제 쿠데타 아니었다. 저 이렇게 진짜 발뺌하는 것을 듣고 그 상임위에 들어갔는데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세상에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면 그거 못했겠습니까? 우리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 그것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봐준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다. 만약에 국회가 실제로 봉쇄되었다라면 네. 정말 어떤 사태가 나왔을지 정말 끔찍하고 치떨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국회를 봉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봉쇄를 못한 거다. 미수에 그친 거다. 그렇죠. 응? 예.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서로 입맞춘 거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세력들은 당당하지도 못하고 이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계엄령이라고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정말 계엄령을 발동한 그야말로 수준 낮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민 장관도 지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속해야죠. 네. 지금 헌법에 계엄법에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내무부 장관, 아니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입니다. 의원님 아직 80년대. 저는 지속적으로 이게 비상계엄이 국방부 장관에게 통해가지고 건의되었다 하더라도 예. 이 법령의 이 적법과 또 헌법상의 그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될 사람은 네. 행안부 장관 이 이상민 장관인데 그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왔고 당신은 주범이다. 네. 당연히 체포되고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예.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네. 행안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 너무나 엄중한 그리고 앞으로 따져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오늘 어쨌든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뭐 수사 국면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예상되는 그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회 행안위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경찰들이 좀 뭐 질서 유지 정도 하는 거겠죠? 네. 지금 어제 행안위 회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네. 우리나라 국가경찰이 이제 이 국가안보수사 그러니까 내란죄를 담당하는 수사를 그 경찰이 전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그런 그 형사법들을 다 이 경찰이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을 네. 거 치안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이 네. 이렇게 늘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내란 사태에 이렇게 취약한 것일까?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군을 인도하고 국회를 봉쇄했던 주된 역할을 네. 했던 이 경찰에 예.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네. 소위 말해서 뭐 형사법을 공부한다라든가 네. 또 이렇게 집회 시위를 관련다든가 예. 교통법규를 뭐 관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정말 경찰에 이 딛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인 헌법에 대해서 네. 정말 14만 경찰에게 정말 더 공부하고 또 하여튼 체화하기를 다시 네. 한번 그 경찰 당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마 다시는 경찰이 이런 부당한 유연적인 불법적인 그런 어떤 내란 음모에 가담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없기를 네. 바라고 저희 행안위에서도 예. 그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